8월 8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파견 근로 꽁꽁 묶는 한국, 고용기간 규제 푸는 일본. 일본 정부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비용을 줄여 아베 총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시장 규제가 여전하다는 기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사업 철수.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가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산업은행 통합 후에도 대우증권 안 판다. 사는 금융지주가 금융정책공사와 통합을 하더라도 자회사인 KDB 대우증권은 팔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반면 캐피탈, 생명 등은 팔기로 매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급한 북한 개성공단 회담 14일 열자.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갖기로 제안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측 인사들의 신변 안정을 보장하는 등 비적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회담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용시장 규제가 각각 따로 간다는 기사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파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얘기고요.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아베 총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의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비와 청소원, 비서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 근로를 인정할 뿐 특히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이를 전면 금지한 규제가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 정부는 파견 관련 근로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고용률을 15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요. 국가별 임금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중이 0.4%에 불과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2%, 영국은 3%에 달하는데요. 일본의 경우도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견 관련 규제가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엄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항만 운송이라든지요. 몇 개를 제외하면 전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2개 업종, 그러니까 경비, 청소원, 비서 등 32개 업종만 허용하고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부 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일본, 독일,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파견을 전부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만 불허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개 업종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최대 2년 파견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해고를 해야 된다는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고용 생산성이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할 오히려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또 열린 출구 공포. 일본 증시 4% 폭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미국 연방은행 총재들 9월에 채권 매입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9월 출구 전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9월 채권 매입 축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은요. 7월 10일 버냉키 의장의 진환석 발언으로 시장이 비교적 좀 잠잠했는데 다시 9월 출구 전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증시가 크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 좀 빠졌지만 이 발언 영향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FDE, 미국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 발언을 보면요. 자, 버냉키 9월 19일 하반기 채권 매입 축소할 수 있다. 출구 전략 스케줄을 내면서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에 다시 출구 전략 미리 정해진 방향 없다는 시장 진화성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어제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일단 출구 전략을 앞당길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출구 전략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난 5년간 2008년 금융위기에 3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 원 정도를 시장에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10년 예산이 넘는 수치인데요. 현재도 매달 850억 달러 정도를 찍어내서 채권이라든지 사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 이를 축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출구 전략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적고 문제는 오히려 중국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약세장 속 무더기 상한가 우선주 과열이냐? 물음표 찍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표를 찍으면 좀 과열 쪽에 분위기가 실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한 증시 분위기를 틈타 우선주의 이상급등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일부 중소형 우선주들은 관리 종목 지정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은 많이 주지만 주주층에서 의결권이 없는 기사입니다. 자, 없는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성신 쌍용량에서는 우선주들이 급등해서 지금 보통 우선주들이 급등하면 증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들의 일명 작전주들이 많이 작전을 펼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단기 차익 매수가 일시적으로 불려서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의 가격보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있어서 투자자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의 우선주들은 보통주와의 괴리가 더 커져서 이들 경우에는 우선주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은 주요 종목들의 보통주 우선주 주가 괴리율입니다. 자, 3년 평균 2010년부터 2010년 평균을 한 건데 저 왼쪽에 있는 파란 거와 오른쪽에 노란 것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파란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우선주 종목이 지난 3년간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 경우에는 지난 3년간에 비해서 현재 우량주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가 불안한 상에서 경제가 번영을 이룬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 국내 정치상을 보면 좀 어수선합니다. 뭔가 좀 정치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